나도 모르는 사이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혼자 앉아서 사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냥 각자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친구나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가끔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되거나 내 생각이 제일이라고 우기거나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고집 피우거나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건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사람 생각이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험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중요하죠. 사실 이런 거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 삶도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겸손함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거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관계라는 건 정말 소중하니까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요.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의 주제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동네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책을 추천해 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고마웠는데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야 한다고, 내가 반드시 좋아할 거라며 강조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다치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추천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였다 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강요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짜 중요한 건 각자가 자기 길을 찾는 거예요. 또 옛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중요시했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도 이성을 써서 스스로 깨우치는 걸 강조했고요. 우리 시대의 간디는 폭력이나 강요 없이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강요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강요는 결국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이걸 잊곤 한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서로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강요 없이 대화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인간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정당함과 그렇지 않음에 너무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퇴근길에 우연히 들린 작은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책 제목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이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종종 나는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예를 들어보면 인도에서는 아임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비폭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폭력은 손으로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이나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에요. 즉, 우리가 정당함에 너무 매달리면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주장할 때 그것이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철학자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길 원했죠. 그의 생각은 우리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자 중에는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우리가 종종 너무 빨리 그리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판단이 편향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천천히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관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을 피합니다. 얼마 전 나는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비방하며 다투는 것을 목격했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져만 갔고 주변 사람들마저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순간 나는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실감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비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비방이나 험담도 폭력의 일종이라고 봤죠. 간디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도 포함되어 불교는 모든 존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게 해요. 현대 심리학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해요. 타인을 비방하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우월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행동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필요한 말인지 고민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배경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소통을 연습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 감사의 표현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책을 고르고 있었던 서점에서의 일을 떠올려요. 나는 여러 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점 직원이 다가와서 제게 딱 맞는 책을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엔 내가 원하는 책이 무엇인지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직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책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학습이 시작된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인도 철학에는 아네칸타바다라는 멋진 개념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즉, 내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견에 너무 사로잡혀 다른 관점을 놓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누군가의 의견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걸 잊지 마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어요. 5번째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행동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이 있어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막상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분이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책 하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추천 덕분에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남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겸손함.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려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위대한 인물도 겸손했잖아요. 그는 자신을 낮추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의 삶에서 우리는 겸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겸손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를 낮추고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거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죠. 심리학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고 해요. 이건 겸손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해요. 대화할 때는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해요. 이렇게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부해질 거예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요즘 진짜 바쁘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가끔은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 혼자 공원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두가 어떻게 각자의 삶을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종 실수로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를 너무 강요하거나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들 자신만의 속도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사실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도 정말 피해야 해요. 우리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 혼자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겸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삶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더욱 풍부해져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요. 분명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혼자 앉아서 사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냥 각자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친구나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가끔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되거나 내 생각이 제일이라고 우기거나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고집 피우거나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건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사람 생각이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험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중요하죠. 사실 이런 거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 삶도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겸손함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거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관계라는 건 정말 소중하니까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요.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의 주제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동네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책을 추천해 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고마웠는데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야 한다고 내가 반드시 좋아할 거라며 강조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다치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추천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였다 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강요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짜 중요한 건 각자가 자기 길을 찾는 거예요. 또 옛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중요시했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도 이성을 써서 스스로 깨우치는 걸 강조했고요. 우리 시대의 간디는 폭력이나 강요 없이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강요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강요는 결국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이걸 잊곤 한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서로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강요 없이 대화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인간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정당함과 그렇지 않음에 너무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퇴근길에 우연히 들린 작은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책 제목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이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종종 나는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예를 들어보면 인도에서는 아임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비폭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폭력은 손으로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이나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에요. 즉, 우리가 정당함에 너무 매달리면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주장할 때 그것이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철학자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길 원했죠. 그의 생각은 우리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자 중에는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우리가 종종 너무 빨리 그리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판단이 편향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천천히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관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을 피합니다. 얼마 전 나는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비방하며 다투는 것을 목격했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져만 갔고 주변 사람들마저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순간 나는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실감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비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비방이나 험담도 폭력의 일종이라고 봤죠. 간디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도 포함되어 불교는 모든 존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게 해요. 현대 심리학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해요. 타인을 비방하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우월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행동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필요한 말인지 고민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배경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소통을 연습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 감사의 표현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책을 고르고 있었던 서점에서의 일을 떠올려요. 나는 여러 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점 직원이 다가와서 제게 딱 맞는 책을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엔 내가 원하는 책이 무엇인지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직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책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학습이 시작된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인도 철학에는 아네칸타바다라는 멋진 개념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즉, 내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견에 너무 사로잡혀 다른 관점을 놓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누군가의 의견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걸 잊지 마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번째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행동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이 있어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막상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분이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책 하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추천 덕분에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남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겸손함.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려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위대한 인물도 겸손했잖아요. 그는 자신을 낮추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의 삶에서 우리는 겸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겸손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를 낮추고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거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죠. 심리학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고 해요. 이건 겸손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해요. 대화할 때는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해요. 이렇게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부해질 거예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요즘 진짜 바쁘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가끔은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 혼자 공원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두가 어떻게 각자의 삶을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종 실수로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를 너무 강요하거나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들 자신만의 속도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사실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도 정말 피해야 해요. 우리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 혼자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겸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삶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더욱 풍부해져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요. 분명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혼자 앉아서 사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냥 각자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친구나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가끔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되거나 내 생각이 제일이라고 우기거나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고집 피우거나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건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사람 생각이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험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중요하죠. 사실 이런 거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 삶도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겸손함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거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관계라는 건 정말 소중하니까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요.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의 주제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동네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책을 추천해 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고마웠는데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야 한다고 내가 반드시 좋아할 거라며 강조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다치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추천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였다 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강요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짜 중요한 건 각자가 자기 길을 찾는 거예요. 또 옛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중요시했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도 이성을 써서 스스로 깨우치는 걸 강조했고요. 우리 시대의 간디는 폭력이나 강요 없이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강요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강요는 결국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이걸 잊곤 한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서로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강요 없이 대화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인간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정당함과 그렇지 않음에 너무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퇴근길에 우연히 들린 작은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책 제목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이었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종종 나는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예를 들어보면 인도에서는 아임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비폭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폭력은 손으로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이나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에요. 즉, 우리가 정당함에 너무 매달리면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주장할 때 그것이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철학자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길 원했죠. 그의 생각은 우리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자 중에는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우리가 종종 너무 빨리 그리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판단이 편향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천천히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관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을 피합니다. 얼마 전 나는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비방하며 다투는 것을 목격했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져만 갔고 주변 사람들마저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순간 나는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실감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비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비방이나 험담도 폭력의 일종이라고 봤죠. 간디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도 포함되어 불교는 모든 존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게 해요. 현대 심리학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해요. 타인을 비방하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우월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행동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필요한 말인지 고민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배경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소통을 연습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 감사의 표현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책을 고르고 있었던 서점에서의 일을 떠올려요. 나는 여러 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점 직원이 다가와서 제게 딱 맞는 책을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엔 내가 원하는 책이 무엇인지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직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책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학습이 시작된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인도 철학에는 아네칸타바다라는 멋진 개념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즉, 내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견에 너무 사로잡혀 다른 관점을 놓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누군가의 의견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걸 잊지 마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번째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행동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이 있어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막상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분이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책 하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추천 덕분에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남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겸손함.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려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위대한 인물도 겸손했잖아요. 그는 자신을 낮추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의 삶에서 우리는 겸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겸손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를 낮추고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거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죠. 심리학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고 해요. 이건 겸손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해요. 대화할 때는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해요. 이렇게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부해질 거예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요즘 진짜 바쁘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가끔은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 혼자 공원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두가 어떻게 각자의 삶을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종 실수로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를 너무 강요하거나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들 자신만의 속도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맞다, 틀리다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사실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도 정말 피해야 해요. 우리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 혼자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겸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삶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더욱 풍부해져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요. 분명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